시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핫바는 사무총장님 준비하셨죠? 네, 아주 뜨끈뜨끈한 걸 갖고 왔는데요. 네,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그런 핫바입니다. 민망하다면 자랑? 사무총장님 혹시 순천 자랑하시려고 하신가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것이 아니고 바로 순천 옆에 있는 광양 소식인데요. 네. 정연복 광양시장에 관련된 의혹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본인 가족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과 심지어 채용과 관련해서도 의혹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소식이 오늘 핫바입니다. 네. 예, LH 사태부터 정현복 광양시장까지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속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핫이슈 바로 배송에서 정연복 광양시장 관련 의혹 또 이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과 부정부패 방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광주 전남을 뜨겁게 달궜던 정연복 광양시장 관련 의혹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광양의 원도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인 곳입니다. 개설 중인 도로는 178m, 예산 23억이 든 사업 계획은 2014년 정 시장 재임 기간에 세워졌습니다. 논란은 도로 부지에 정 시장과 아들의 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2018년 정 시장은 땅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10달 뒤 수억 원의 토지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옛날부터 말 많더라고. 거기가 저기 뭐 시장 땅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카센터 자리였는데.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의 이해 충돌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정연복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29일 입건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역시 논란이 불거진 도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이 타당한지 또 도로 개설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정연복 시장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정 시장 부인 최 씨가 매입한 땅 인근에는 작년부터 군도 개설이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최 씨의 매입 시점은 2019년. 정 시장 부인 소유의 땅입니다. 이곳은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살 수 있는 농지인데요. 그런데 현장은 정 시장 부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는 달랐습니다. 현재 정 시장 부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제 LG 사태 안 그랬으면 나는 왜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농민의 땅을 사냐 그 말이에요. 정 시장의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연복 시장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고인자 결정권자가 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땅을 사더라도 이런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군도와 관련해서 주변에 이런 사업 대규모 사업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시장의 친인척 4명과 측근 부인 1명 등 5명의 채용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혹입니다. 그간 각종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연복 시장. 이후 그는 2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논란을 전면 부인합니다. 또 부인 소유의 토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공직자 비비 논란의 중심에 선 정연복 시장. 정 시장에 관한 의혹 해소는 이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연복 광양시장 관련 의혹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선출직 공무원이 미담도 아니고 이런 비위 관련해서 국민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광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강필성 사무처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가 뒤숭숭하죠. 네, 요새 뜨겁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허탈감과 분노에 차 있는 상황에서 정연복 시장의
부동산 논란은 민심의 허탈감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윤복 시장이 아까 화면에서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결백하다 그러고 배우자 땅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 시선이 곱지가 않거든요. 네, 지난 4월 5일 정윤복 광양시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2019년 8월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진월면 신구리 일대 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땅은 구입 후에 도로 개설이 추진되면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이해 충돌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땅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했다는 약속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향후에 기소나 또는 재판으로 나아갈 상황을 대비한 정상 참작형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도 하고요. 네. 바닥까지 떨어진 민심들을 무마하려는 구육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강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김석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시민사회단체에 계시잖아요. 뭐 지자체 감시와 견제 역할을 맡고 계신데 공직자 비위 왜 끊이지 않다고 보세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개발 독재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차지했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또는 정보를 좌지우지했던 이치에서 시민들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높은 민주시민 의식 속에서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자기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를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LH 사태도 그렇고 뭐 이번에 정윤복 광양시장 관련 의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그만큼 권한이 많고 업무상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가지는 중요한 큰 권력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가 도시계획 권한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시민들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네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계획이 발표되기는 시점 이전에 땅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익 정보를 사익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 접근이 쉬운 거죠. 네. 시민들보다는. 또 다른 예는 어떤 게 있냐면 도시와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토목과 관련된 의회에서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거나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다거나 이랬을 경우도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 누군가는 깊게 그렇게 건설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계돼서 필요한 조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시민들과 의회의 감시 활동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해충돌 방지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이해충돌 방지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면 김영란법이라고 불렸던 그 청탁금지법. 한 쌍을 이루는 법이었는데요. 이게 2016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같이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지금까지 논란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공직자가 직무상 관련된 이권 그리고 당사자와 떨어져라.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돌하지 말고 피해라. 그리고 알아서 신고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이요. 이 법 얼른 통과시켜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정말로 좀 달라질 수 있을런지. 네. LH 사태를 예를 들면 부배 방지법. 요거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반면에 이해 충돌 방지법은 우선은 토지 구입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 네. 왜 이렇게 사법처벌이 가능하냐.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법상에서 신고의 의무를 규정해 놓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해충돌 사안의 사전 신고 의무화 그리고 사적 이익 취득의 전면적인 금지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우리나라만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심지어 본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들까지도 이게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서 우리 같은 사례가 만들어진 경우는 15년 이하 징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취임할 때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징역 또는 뭐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선거권도 박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충돌방지법 사실은 많이 시민사회에서 요구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국회에 담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충돌방지법 국가 기강뿐 아니라 그 공직자들의 비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속이 많이 타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 지자체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견제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장치들이 잘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법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주민 소환제인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단체장이나 지방원들을 불러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를 통해서 단체장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안인데 이게 사실 아직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환제. 2번 정도 시도했다가 네. 다 안타깝게도 결과가 나오지 못했죠. 네, 아, 좋은 결과가 안 결과로 나와요, 결과가. 나오진 못한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김석 사무총장이 말씀했듯이 지역에서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더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네네. 이번 광양시의 모습만 봐도 광양시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공무원 노조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기타의 단체들 지역에서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 포스코 문제가 벌어지면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말을 했을 경우 벌떼처럼 달라져서 지역 단체들을 비판하던 지역의 뭐 경제단체 또는 직능단체, 청년단체들은 입 한 번 뻥끗 내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도대체 이 단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공직자 관련 비위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정연복 광양시장 관련 의혹 관해서 광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강필성 사무처장과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피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시대 친족 비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요. 특히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제도라고 합니다.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시스템으로 막지 않은 움직임은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을 막는 시스템과 문화, 우리 시대에도 좀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사직배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경자유전 농자 천하지 대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정보를 사익으로 이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서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함께 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기억을 했다가 나는 네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라고 말할 네.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의 몫이 아닐까. 네. 그리고 우리 시사직비송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해라 뭐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서 착한 배송에서도 이 기억의 힘을 주제로 한 그림 한 점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가 된 작품이에요. 이상호 작가가 그린 일제를 빛낸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착한 배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배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